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상대와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출사표를 던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여든 야든 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당헌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연기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는 그 기준은 당헌 당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비민주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당헌 당규를 그대로 준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여러 가짜 약장수 얘기도 했다가 또 어제도 기자들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선 연기를 수행하면 지지도도 더 높아지고 이런 걸 알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경선 연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단 말이죠. 원칙이 뭡니까? 지금 예정대로 180일 전에 결정한다. 그런 원칙은 없죠. 180일 중에 하고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원칙이지, 그 일부가 원칙은 아니죠.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대표도 최고위의 결정도 다 의미가 없고 당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당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당대표가 이 부칙으로 가는, 즉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했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 들으신 내용은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결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도 되나 싶은 한심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대권에 눈이 먼 이낙연과 정세균의 사육 앞에 개파 간 갈등을 극명하게 내보이며 자멸행 특급 열차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일정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연기를 해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나선 건데요. 어처구니 없는 내부 구태타까지 감행하고 나선 거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당무위 수집을 강행하며 경선 연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파에서 대선 후보가 안 나오면 다 함께 죽자는 건데요. 다시 당내 개파 간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요.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규정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물러대고 있는 건데요. 당원들의 분노와 국민적 공분만을 부를 뿐입니다.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고 없던 지지율이 오르고 안 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헛꿈을 꾸고 있나요?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권에 눈이 멀어 정작 봐야 할 걸 못 보는 이 두 분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촛불 시민께 사회 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의 전국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원칙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며 공적 권한을 살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마침내 2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여권 대선 후보군이 더욱더 풍성해졌는데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누르고 추미애 후보가 일주일 안에 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로 바로 올라설 거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 간 양자 대결로 판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대선판의 쭉정이일 뿐인 겁니다. 사욕은 진정한 공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을 꿈꾸는 자라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사명감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국힘당이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 직계 좀비 속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은 점을 맹공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가족 등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정보 동의서는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직격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강도 높게 압박하고 종용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저들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습니까? 103명 의원의 직계 좀비속까지 포함한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차명으로 말이죠. 또 새가 돼버리고 만 거죠. 더 강하게 압박하고 전 국민이 나서 국힘당에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대의 젊은 꼰대 이준석 대표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변화된 국힘당의 모습입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돈을 벌었던 이명박의 후예들 나온 모습인데요. 만일 전수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청와대 청원을 비롯한 각종 민영사 고소고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꼴인데요. 그것만 제대로 조사된다면 내년 대선도 이미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어제 두 분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 조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마음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양이원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모친의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려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정보 동의 요구서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감사원에 처음에 조사를 의뢰한다 그러다가 감사원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뒤늦게 국민권익위에 내놓고 본인들의 정보 동의 요구서도 안 냈다가 언론이 질타를 하니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께서 아직 당무를 파악해서 잘 모르시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직계 좀비 속에 정보동의 요구서가 있어야 조사가 될 거고 이것이 명의신탁이나 제3자한테 이익을 부여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는 직계 좀비 속의 전체 정보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